귀공 12회 잘 보셨나요? 강철이는 비비를 잃은 마음을 추스리며 팔척귀와 맞서기 위해 나섰고 그동안 그토록 감추려 했던 최원우 대감의 책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건져낸 책 한 권. 그 책 안에는 100년 전 왕가가 저지른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고 심판이고 우리가 외면한 죄의 이름이었죠. 귀공 13회 시작은 여전히 아픈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강철은 비비가 사라진 산속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숲, 들리지 않는 발자국. 이묵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느낀 상실감은 신의 고통이 아닌 사람의 고통이었죠. 열이가 다가와 그를 껴안습니다. 미안해 강철아. 비비가 그리 된 건 나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강철아 날 미워해. 하지만 강철은 목 놓아 울며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열이야 너무나 괴롭다. 가슴이 심장이 너무나 아프다. 다음 날 열이는 슬픔에 빠진 강철이를 두고 용담골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말합니다. 내가 널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가능한 것 같으냐? 여전히 난 강철이다. 난 인간처럼 어리석지 않아. 그렇게 이정과 강철이 그리고 열이는 용담골로 떠납니다. 그곳은 100년 전 연종대왕이 피난했던 곳이자 팔척귀의 원한이 시작된 땅. 도착한 그들은 최원우 대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귀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대감의 딸 인선이 외다리귀에게 빙의된 것이죠. 열이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이건 조상귀가 아닙니다. 복수를 품은 귀, 원한귀입니다. 열이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활을 부적에 쓰고 물에 담그고 술을 써서 불에 태웁니다. 이건 단순한 구슬림이 아닌 뒤집힌 운명을 바로잡는 주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선의 몸에서 외다리귀가 빠져나와 도망을 가고 강철이가 쫓아가 외다리귀를 잡습니다. 그 순간 외다리귀가 이 말을 전합니다. 그 책이 공개되면 왕가의 진실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가 말한 책 바로 광화문집이었죠. 이 내용을 전해들은 최원우 대감은 당황했고 이정은 묻습니다. 대감 방금 말한 책이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감은 무릎을 꿇으며 털어놓습니다. 죽일 생각까진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을 되찾고 싶었을 뿐.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원우 대감은 외다리귀가 죽은 창고에서 책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불태우려 합니다. 불길 속에 묻힌 채 타들어가던 광화문집. 강철이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책을 꺼냅니다. 그 속에는 팔척귀가 왜 생겼는지, 왕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은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왕가의 역사 자체가 이 책에 숨겨져 있었군. 그 안에는 100년 전 연종대왕이 용담골로 피난했던 사건이 있었고 당시 그의 원자를 구하기 위해 남겨졌던 충직한 장군과 그 장군이 지켜주지 못한 가족들의 죽음이 기록돼 있었죠. 그 장군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강철이는 직감합니다. 그날 내 승천을 막았던 아이, 그게 바로 연종대왕의 원자였구나. 그리고 그 장군의 아들이 지금의 팔척귀인 것이다. 이정은 말합니다. 팔척귀는 한 명의 분노가 아니다. 용담골에 살았던 백성들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이름들의 절규이다. 열이는 책장을 넘기며 말합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요. 팔척귀는 원한이 아니라 지워진 기억이었어요. 강철은 조용히 책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100년 전의 불이 지금까지 이 땅을 태우고 있었구나. 팔척귀는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얽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겠습니다. 그 순간 열이는 주변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용담골 전체에서 일렁이는 기운, 마치 100년 전 그날의 잔재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가섭스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곳엔 아직 보내지 못한 자들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열이는 광화문집과 함께 들고 온 팔척귀의 호패를 꺼냅니다. 이것으로 팔척귀와 그때 원한을 가진 용담골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진짜 천도를 시작해야 할 때예요. 그 말에 강철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비비의 야광주가 팔척귀의 손에 들어갔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렇게 광화문집, 호패, 그리고 골담초. 이 세 가지는 팔척귀의 원한을 풀고 그를 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열이는 천도 의식을 준비하며 조용히 불을 피웁니다. 그녀의 손엔 가섭스님이 준 골담초가 들려 있었죠. 가섭스님은 말합니다. 이 풀은 원래 망자의 혼을 정화시키는 데 쓰입니다. 팔척귀의 화기는 너무 깊습니다. 이 골담초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열이는 호패를 손에 쥐며 중얼거립니다. 이건 그분이 인간으로 살아온 마지막 증표. 사람으로 시작된 원한, 사람으로 끝내야 합니다. 의식을 시작하자 용담골 전체의 기운이 다시 일렁입니다. 사당 뒤편, 풍산도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존재가 깨어납니다. 팔척귀의 몸속 검은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윤갑의 홀령.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원한이 다시 형체를 갖춘 겁니다. 다음 날, 열이와 강철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열이가 말합니다. 윤갑 나리? 강철이는 뒤따라가며 이야기합니다. 홀령을 그리 쉽게 풀어줄 리가 없지, 뭔가 있다. 윤갑의 홀령은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 빼앗겼다.
그놈에게 전부. 풍사는 뒤에서 미소 지으며 말하죠. 그리 원한을 쌓거라. 이젠 또 하나의 원한귀가 태어날 차례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엔 팔척귀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아직 윤갑의 몸을 쓰고 있었고 그 육신의 혼령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가섭스님은 말합니다. 혼령이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죽은 혼령은 돌아가야 할 자리에 보내야 합니다. 강철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다만 열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일 뿐이다. 원한귀가 된 혼령과 인간이 된 이무기. 그리고 한 몸에 둘이 깃든 채 흔들리는 혼의 전쟁. 귀공 13회 마지막은 정체성의 충돌로 치닫습니다. 윤갑의 혼령이 되살아나자 강철은 점점 육신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빛은 흐려졌고 손끝에서 전해지던 이무기의 기운도 불안정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열의는 이를 느끼고 곁에 다가섭니다. 강철아, 강철아 괜찮은 거야? 하지만 강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시각 풍사는 의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팔척귀의 기운이 사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윤갑의 혼령은 원한임이 더욱 깊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풍사는 속삭입니다. 이제 그 몸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다. 강철이 내 놈도 결국 인간처럼 약했구나. 열의는 가섭스님에게 달려가 묻습니다. 지금 강철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섭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혼령은 기억과 감정으로 형성된 그림자입니다. 강철이가 혼을 내어줘도 그 아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함께 막아야겠어요. 그녀는 호패를 다시 꺼내고 골담초를 불에 태웁니다. 이번에는 강철이의 손을 잡고 함께 의식을 이어가죠. 원한귀는 사람의 감정으로 태어나게 돼. 그걸 되돌리는 것도 사람의 감정이야. 조용히 말한 열의의 입에서 다시 그리운 이름이 불립니다. 윤갑나리, 당신의 원한, 이제는 내려놓아 주세요. 그 순간 윤갑의 혼령이 강철의 몸 밖으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검은 연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풍사는 당황한 표정을 짓죠.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내 계획이 아니야. 팔척귀의 기운이 거칠어지며 신당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강철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윤갑의 혼을 붙잡고 외칩니다. 너는 나였고 나는 너였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 다 끝내야 해. 그 말에 윤갑의 혼령이 고개를 떨굽니다. 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야. 강철이는 말합니다. 그 마음 내가 지키마. 너는 이제 쉬어도 돼. 이정은 중앙으로 걸어와 호패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 호패는 죄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시작이기도 하죠. 팔척귀의 기운이 호패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절정으로 향하며 열의와 강철이 그리고 왕 이정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 팔척귀의 원한을 끊어내려는 순간 붉은 불빛이 사당을 감싸고 강철이의 품속에서 야광주가 부서져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 팔척귀의 기운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윤갑의 혼도 조용히 하늘로 사라지죠. 그날 밤 용담골엔 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바라보는 가운데 이정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기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강철이는 열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인간이 된 것 같구나.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나아가야 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13회는 그렇게 사람의 감정과 기억이 만든 원한을 마주하고 그 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귀공 13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팔척귀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질 것,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 감정입니다. 이번 주도 귀공 본방 사수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고 톡톡.